자, 이번에는 제 11강 산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자어인데, 분산되어 있다 할 때 이 산이고요. 이건 이제 퍼져 있다 할 때 포거든요. 분포할 때. 그래서 퍼져서 분포하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들이 어떻게 퍼져서 분포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정도를 값으로 표현한 것이 산포도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대표값이라는 걸 했었죠. 자료를 잘 나타내는 어떤 대표값으로서 우리가 평균을 쓰기를 했는데,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사실은 이 산포도도 어쩌면 하나의 대표값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산포도는 어떤 평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별량들의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대표값 중심으로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그것이 산포도. 산포도가 작다라는 말은 뭐냐? 대표값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수록, 자, 평균 근처에 자료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애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70점에서 거의 비슷비슷하다. 뭐 제일 못 본 애가 한 68점, 제일 잘 본 애가 한 75점, 이렇게 70점 근처에서 막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는 우리가 산포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표값 중심으로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이때 산포도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이 평균은 한 70점인데 뭐 그 중에는 100점도 있고 뭐 20점, 30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많이 퍼져서 나오면, 그러니까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산포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보통은 평균을 대표값으로 할 때의 산포도를 사용한다. 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를 공부를 했지만 사실 그게 많이 쓰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쓰이는 것은 평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산포도는 어떤 종류가 있으면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일단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편차라는 겁니다. 편차. 얘가 뭐냐면 어떤 자료에 대하여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량이 평균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편차는 주어진 자료와 같은 단위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게 어떤 점수다, 자료가. 그러면 편차도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우리 반 평균이 70점인데 예를 들어서 내 수학 성적이 75점이야. 그러면 내 수학 성적의 편차는 5점인 거지. 5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편차의 총합을 다시 그 자료 수로 나눠서, 다시 말하면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평균이 유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결국 0이 되어야 그게 이 평균이 그 전체의 중앙이다. 그 말하자면 중앙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평균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편차들의 평균을 갖다가 구했더니 0이 아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평균이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하여튼 일단 외워두시고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런 거죠. 이 별량이 평균보다 큰 놈, 작은 놈이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고 작으면 음수다. 양수다 나올 수 있다 그랬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 별량은 평균 가까이에 있다. 자, 어떤 거리의 개념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가까이에 있다. 멀다, 가깝다. 거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료 1357의 평균은 4개 더해서 4로 나눠서 4니까 평균이 지금 4예요. 각 별량의 편차를 순서대로 구해보면 1이라는 별량은 편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 값에서 평균 4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 3은 4를 빼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값들이 다 맞으면 각 별량의 편차가 되는 거죠. 모든 별량을 각각 평균을 뺀 거예요. 이때 편차를 하나씩 다 구해서 더해보면 그 합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0이 안 되면 이 4가 평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빼서 구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편차라는 거, 요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편차가 클수록 그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분산과 표준 편차. 앞에서 우리가 이제 편차라는 거를 공부했는데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 편차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보시죠.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 즉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 분산의 정의를 아예 외워두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를 그냥 평균 내지 않고 제곱을 평균한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편차는 양수, 음수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해버리면은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평균 낸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항상 0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제곱을 해가지고 다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내면 자, 어떻게 써요? 자료들이 평균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이 편차 제곱, 그죠? 편차 제곱의 합이 커질 테고 그러면 그 평균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분산도 말하자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산을 가지고 이 평균 근처에 얼만큼 많이 애들이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애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분포를 하는 것이고 분산이 작으면 이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하게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곱을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곱을 한 이유가 이 편차가 항상 양수가 나온 게 아니라 양수, 음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걔네끼리 이제 서로 그냥 더하면 상쇄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곱을 해서 양수를 만들어서 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멀쩡한 편차를 괜히 제곱을 했으니까 이게 좀 값이 커지겠네, 그지? 그래서 분산을 루트를 씌워가지고 양의 제곱근을 구한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되니까. 그럼 굳이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는 아까 이걸 괜히 제곱을 했으니까 그 제곱한 부분을 루트를 씌워서 좀 값을 줄여주기 위해서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더 얘기를 하면 뭐가 있냐면 평균 편차라는 게 있어요. 평균 편차. 이건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이제 그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잖아요. 평균 편차는 이거는 편차를 갖다가 제곱을 하지 않고
어차피 그냥 음수인 거 양수로 만드는 목적이라면 굳이 제곱하지 않아도 절대값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해요. 편차를, 이거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평균을 냅니다. 별량 개수로.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서 이 제곱의 총합이 아니라 편차 절대값의 총합이 되는 거죠, 분자가. 그리고 그거를 평균 낸 거, 요거를 이제 평균 편차라 그래요. 표준 편차는 제곱해서 평균 낸 다음에 그걸 이제 분산이라고 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면 얘는 절대값 씌워서 구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말고 이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좀 어려운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평균 편차보다는 이 표준 편차가 더 좀 어떻게 수학적 성질이 더 우수하다, 이런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잘 안 씁니다. 계산하기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곱했다 루트 씌우면 복잡하잖아. 이게 그냥 절대값만 취하면 되니까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걸 안 쓰고 표준 편차를 주로 써요. 그러나 어쨌든 편차의 어떤 평균을 구한다는 개념에서는 좀 비슷하다. 그러나 값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 어떤 자료에 각 별량의 편차가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의 합은 당연히 0이겠죠. 뭐 평균도 모르고 어떤 자료 값들도 모르는데 일단 구해서 걔네들을 빼가지고 이제 편차를 이렇게 구했다고 쳐. 그럼 분산은 이것들을 각각 제곱을 해가지고 다 양수를 일단 만든 다음에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편차 제곱의 합이죠, 얘는. 그리고 요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 그거를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럼 요 2라는 값이 의미하는 게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값들이 평균적으로 한 2만큼의 거리로 떨어져 있구나 라고 대충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정확한 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 평균 편차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제곱해서 표준 편차로 구하는 것을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밑에 참고 내용 한번 읽어보죠. 자료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클수록 그 자료의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멀리 흩어져 있는 것이고, 값이 작을수록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자료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는 것은 평균 근처에다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걸 우리가 고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면, 야, 우리 반의 성적은 되게 고른 편이야 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30점짜리도 있고 4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골고루라는 말과 아예 다른 말이에요.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고르다는 건 골고루 나온다는 게, 야, 너 반찬 좀 골고루 먹어, 편식하지 말고 고르게 다 섭취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거는 같은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완전히 반대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고르다라는 거는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 근처에 싹 다 몰려있는 걸 우리가 고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20점, 100점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고르다라고 얘기해요. 평균 근처에 다 몰려있는 거. 의미가 조금 우리가 쓰는 말하고 좀 헷갈립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랑 좀 다른 거죠, 의미가. 자,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고 표준 편차는 주어진 자료의 별량과 같은 단위를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분산은 4가 나왔다. 그럼 이거를 4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준 편차는 2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 이유는 아마도 아까 얘기한 그런 거겠죠. 분산이라는 건 좀 왜곡된 값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 왜곡된 거를 이제 원래대로 좀 되돌리려고 우리가 제곱했으니까 다시 루트 씌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원래의 단위를 쓴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는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리고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구한다. 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제곱해서 더한다. 편차 제곱의 합. 그걸 갖다가 다시 별량의 총 그 개수로 나눠가지고 분산을 구한다.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가 얼마나 평균 근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지 하는 그 산포도를
주로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나타낸다. 앞에서 이제 대표값은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있었다면 이 산포도는 분산과 표준 편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잠깐 소개했던 이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잘 쓰지 않는다. 참고로만 그냥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잘 해보시고 밑에 확인 문제 풀고 유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